예,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연준 피봇 없다 이렇게 좀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일찍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린 탓일까요?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전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볼까 합니다. NH선물 김승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좌우하고 있는 거, 사실 글로벌 증시를 좌우하고 있는 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현 상황부터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특히 연준의 롱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말 기준금리의 전망 추이가 점차 상승하고 매파적인 어떤 연준의 기대심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달러에 대한 매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넌 US들의 경기 침체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위험 선호 통화들의 약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롱 심리,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롱 플레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래서 어제와 같이 졸트에서 이제 고용에 대한 부진이 좀 유입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고용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연준의 이제 금리 긴축 속도에 대한 불안함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되돌리는 모습을 한 번씩 연출하지만 저는 전체적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피봇이라는 기대감이 지난 6월에, 7월에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걸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때도 한 달 반 후에 다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연준에 대해서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달러 상황 보면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나 이런 고민은 되는데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하자면 6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지금 우리가 금리 속도에 대한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언급이 잠시 나왔는데 예.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영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본인의 실수를 잭슨 홀 미팅에서 되돌렸죠.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오늘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 저희가 흔히 연준, 그러니까 페드에 거스르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내년까지도 유지시킨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자체는 사실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럼 그 레인지 상단은 어디라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땐 저희는 흔히 전고점을 보게 됩니다. 지금 1,400원 구간은 아무래도 2008년 이후에 처음 보는 저희가 레벨이기 때문에 그럼 2004년에 이 구간이 어디 있느냐의 전고점을 봤을 때는 1,500원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물론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1,5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실 국내 그리고 역외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약해졌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따른 어떤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매집이 과열됐다라고 진단은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도 실제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예. 그래서 우선은 저는 1,500원까지는 레인지 상단을 열어두고 매수 대응 또는 매도 대응을 하셔라라고 지금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1차적인 저항 라인을 1,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보면 1,700원 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좀 길게 보면 이거 가능성도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1,700원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왜냐하면 1,500원이라는 구간이 유의미한 건 이제 당연히 빅피겨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저희가 보았던 하나의 레벨이라는 점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마주할 수 있는 다가오고 있는 경기 침체의 수준이 과연 2008년의 수준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에 한해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시스템 예. 리스크는 오지 않을 거고 물론 이제 유럽, 그러니까 미국 외의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조금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위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거에 따라서 원화의 약세 압력이 1,700원까지는 유지될 거다 보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꾸준하게 쏠림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도 환율을 1,700원까지 놔두면 수입 물가 지수 자체가 사실 한국 입장에선 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환율이 그 정도까지 오르는 거를 방치해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인가? 이제 외화 보유고가 충분한가? 지금 뭐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결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미국이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이제 한국은 또 따로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외환보유고 관련해서는 사실 저번 금통위 때 이창용 총재님께서 답을 어느 정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IMF 출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는 저희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수합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일종의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달러가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주 요인은 사실 단기적 달러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쵸. 달러 공급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왑 포인트 같은 거로 봤을 때 아직 3개월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는 대외적 신인도도 한국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 국내에서 달러 공급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은 저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외환 보유고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달러 공급이 문제가 아닌데 달러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기세가 완전 꺾일 수 있느냐? 기대감은 유입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소반등 정도는 소하락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 원인이 아닌 이상 저는 그걸 통해서 지금의 환율 흐름을 기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는 조금 오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IMF 구제금융 받았을 때 당시처럼 우리나라가 뭐 외화 보유고나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에 달러당 원화 가격이 환율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방향을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으로 계속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이 네. 어떻게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환율의 방향이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피봇이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 완화로 틀 수 있을까요? 한 2년, 1년 이런 단위로 우리가 좀 잘라서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 점차적 시그널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보고 있어요. 지금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물론 그렇게 금리 인상을 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내년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으나 내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는 저는 물가가 점차 안정화 흐름을 기조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해서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최근 이제 근원 CPI 같은 것들이 다시 내려오다 올랐잖아요. 예. 그 세부 내용을 봤을 때는 임대료, 주거비 같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세부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완화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 텀을 계산했을 때는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하락 추이는 급락세보다는 완화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뚜렷한 완화세가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 미국도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쯤 갔을 땐 에너지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에는 점차적으로 미국이 또 다른 베이비 스텝을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장과의 소통은 꾸준히 할 겁니다. 이제 올해, 작년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다부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뭐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잡겠다라고까지 왔잖아요. 이 스탠스 변화가 절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에서 2분기에 베이비 스텝을 시도하면서 내년 연말까지도 비슷한 흐름은 유지하겠으나 적어도 기조의 변화는 내년 정도에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일단은 그 긴축의 고통, 그 정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고금리 상황이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셨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올 때부터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서고 금리 인하 단행하기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추세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하를 언제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관점은 어떠세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사실 인하에 대한 타겟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과연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기가 하드 랜딩으로 가서 경기 침체가 유입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당장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따라 고용도 같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금리를 지속할 수 없거든요. 인상을. 그렇게 되면 바로 인하에 대한 기조로 전환할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침체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침체가 오더라도 소폭 딥이 오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 피보팅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아주 소폭 올 수는 있겠으나 인하에 대한 실행동 개입은 내년 연말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물론 저는 이제 FX를 보는 입장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뭐 인사이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훼손은 어느 정도는 내년까지 유지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위험자산 투자 매력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긴축에 대한 영향력, 그 영향권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의외로 경기였군요. 미국이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버텨내면서 경기가 약간 훼손되는지 완전히 망가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투자 배분이 달라진다라는 코멘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NH선물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